비유동부채에서 출제된 문제 살펴볼게요. 회사 3002번 세연상사 일반전표 입력 1번 액면 총액 4천만 원, 액면 총액 이제 4천좌, 한 좌당 사채는 주식은 1주라고 하고 사채는 좌라고 합니다. 만 원짜리를 액면 금액으로 발행합니다. 그리고 납입 금액은 보통 예금에 들어옵니다. 자, 이 사채와 주식은 회계 처리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 주식은 이제 자금이 필요해서 우리 회사와 같은 배를 타자 해서 주는 게 주식이고, 아니면 돈을 빌려달라는 게 사채니까, 일단 사채가 발행이 되면 분괴를 하실 때 사채는 만기에 갚아야 되는 빚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변에 사채를 쓰는데, 만기에 얼마에 발행을 하든 만기에 갚아야 할 건 액면이니까 먼저 액면을 먼저 적습니다. 대변에. 그래서 대변에 사채를 적는데, 사채 액면 총액이니까 이거잖아요. 4천만 원 적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에 발행을 했는지를 적습니다. 왼쪽에 돈 받아요. 물어봤냐면 당좌예입했대요. 그럼 당좌예금 통장에 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얼마가 들어오겠어요? 액면 발행했으니까 4천만 원이 다 들어오겠지. 그리고 둘 간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분개할 때는 일단 사채를 먼저 적습니다. 사채는 항상 액면으로 적습니다. 액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식이라면 주식도 액면으로 적어요. 분개 잘 봐두시고. 두 번째 문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는데 수취한 금액은 당좌 예금에 들어와요. 일단 당좌 예금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 알겠고. 자, 액면이 1억짜리고 약정 이자율은 5%고 이자 지급일은 12월 31일이고 만기는 3년짜리고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자 받을 때 이런 조건으로 이자를 받는구나 라는 얘기고요. 지금 사채를 발행하는 조건이니까 대변에 사채를 적고 뭘 적어요? 액면 금액을 적습니다. 액면 1억. 그 이제 왼쪽에 돈 받습니다. 당좌 예금 통장에 들어오죠. 당좌 예금 이제 발행 금액을 적습니다. 9,630만 원. 조금 싸게 발행됐죠. 그때 쓰는 이제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주식 똑같아요. 주식이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뒤에서 배울 겁니다. 이 순서 잘 보시고. 첫 번째는 액면 발행, 두 번째는 이제 할인 발행하는 문제였어요. 그 순서는 사채를 먼저 액면으로 적고 두 번째 발행가 적고 양쪽 차이 채운다 라는 형식으로 순서로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신제품 기계 구입하기 위해서 회사채 발행합니다. 사채 발행 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돼요. 자, 보니까 사채의 액면 금액은 만 원씩이고 발행은 좀 싸게 합니다. 사채가 5천자를 발행을 해요. 자, 이제 사채를 발행하는 수수료도 생겼네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첫 번째는 사채를 액면으로 적습니다. 5천자 만 원이니까 5천만 원 적었죠. 액면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변에 발행 금액을 적습니다. 발행 금액은 9,000원, 5천좌죠. 5945를 적을 텐데 여기 4,500만 원에서 뭘 빼야 돼요? 이제 발행 수수료가 차감됐다니까 여기서 바로 줄여. 그러니까 4,2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채 발행 수수료에 대한 회계 처리가 끝난 겁니다. 바로 줄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채워. 훨씬 작잖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네요. 됐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가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자주 출제는 되지 않은데 한번 어렵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봅시다. 전기 말에 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장부 금액은 95만 원이고 회사가 사용하는 유효이자율은 10%고 액면 이자는 매년 말 8만 원씩 지급합니다. 당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15,000원이다. 12월 31일 할인 발행된 사채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이제 분개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일단 사채를 발행하면 이 사채의 액면 이자만큼이 돈이 나갈 거예요. 응? 그럼 이제 현금 나가고
얼마를 줘야 되냐? 매년 8만 원씩 줘야 돼. 8만 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자 비용 8만 원 이렇게 하면 참 쉬울 텐데, 그죠? 현금 주고 이자 비용 하면 참 쉬워. 그런데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잖아요. 자, 봐봐. 사채를 발행했다. 여기 있는 이 금액보다 여기가 조금 작아. 그래서 여기가 뭐가 생겼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생겼잖아. 이거를 사채의 상환 기간 동안, 만기 동안 계속 조금씩 상각을 해야 돼. 이것이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을 계산하는 방식이 유효이자율법만 인정을 하더라. 근데 내가 지금 유효이자를 적용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유효이자율을 통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15,000원이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15,000원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이렇게 없애요. 그럼 결국은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차대변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이자 비용이 95,000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를 처음 접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액면 이자를 매달 주잖아요. 그럼 대변에 현금이고 차변에 이자 비용이야. 8만 원씩 이렇게 현금 8만 원, 이자 비용 8만 원일 텐데 이렇게만 해버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고. 사채를 만기 때는 사채만 갚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자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분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대변에 주는 건 맞잖아. 현금으로 얼마를 줘? 8만 원을 줘. 근데 대변에 뭘 같이 없애야 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없애야 돼. 그것이 15,000원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것을 합친 게 이자 비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스토리는 좀 복잡하지만 이론 때 설명했듯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이자 비용에 가산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분개하시면 돼, 이거. 그죠? 그리고 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없애주고 한꺼번에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신한은행으로부터 5년 후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입합니다. 5년 후니까 장기 차입금이라는 얘기겠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대요.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1억. 대변에 장기 차입금 거래처 걸고 신한은행 금액은 1억. 장기 대여금 반대 장기 차입금.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 6번. 김부자 씨로부터 영업에 사용할 토지를 사옵니다. 영업에 사용할 토지니까 차변은 토지인 거야. 자, 토지대금 3억 중에서 1억은 보통예금, 나머지는 대출. 일단 토지가 들어왔어요. 차변에 토지는 3억짜리. 부대 원가 있나 보시고, 없죠? 3억. 돈 줍니다. 1억은 보통예금이니까 대변에 1억 보통예금 빼내고, 나머지는 뭘로 줬느냐?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 10년짜리를 받아서 줬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야?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차입금 생겨서 돈 갖고 와서 돈 갖고 온 걸 없애주는 것은 생략하면 되는 거니까 곧바로 장기 차입금을 부채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처 거시고, 그 다음에 7번.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500만 원이 있는데 내년 1월 20일에 만기가 도래하니까 이걸 상환할 계획입니다. 자, 결산 때 유동성 대체를 하라는 얘기네요. 그 장기 차입금이 처음에 생길 때 장기인데 이 세월이 지나서 이제 내년에 갚아야 돼. 내년이니까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잖아. 그런데 계속 장기 차입금으로 놓지 말고 그렇다고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놓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빨라졌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없애고 비유동 부채 없애고 거래처 걸고 그리고 유동부채로 갈아 끼워. 그 이름이 유동성 장기 부채입니다. 똑같이 거래처 걸어주는 게 좋겠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여기에 똑같이 걸어야 됩니다. 98,000번 신한
그림에서 생략됐네요. 교재에는 찍혀 있는데 둘 다 걸어야 됩니다. 8번 보겠습니다. 2명의 사원이 있는데요. 생산직이 1명이고 영업직이 1명인데 이게 퇴사를 합니다. 퇴직금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일단 대변에 현금이 나가는 걸 알겠는데 퇴사가 일어나면 일단 뭘 갖다 써야 되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갖다 써야 되는데 잔액이 없대요. 그럼 곧바로 퇴직급여 처리합니다. 생산직 500번대의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금이 없으니까 3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의 800번대의 퇴직급여 200만 원. 묶어서 모두 다 현금으로 줬대요. 대변에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죠. 충당부채가 있으면 갖다 쓰는데 없으니까. 그거하고 똑같죠. 이제 성격은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진짜 부채인데 대손 충당금처럼 대손이 일어났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있으면 갖다 쓰고 없으면 대손 상각비 하는 것처럼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없으니까 그냥 곧바로 퇴직급여 처리하시면 되는 문제. 다음 9번 볼게요. 생산직 사원의 퇴직으로 퇴직금이 1,200만 원인데 이 중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132만 원 원천징수합니다. 이 금액은 예수금이겠죠. 급여 줄 때처럼 뭔가를 띄고 주는 거예요. 퇴직금도. 그 차액이 보통 예금에서 나가는데 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차변은 퇴직급여일 텐데 퇴직 직전에 퇴직금 지급하기 위해서 충당부채가 2천만 원이나 있어요. 요거 갖다 써야지.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가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없앱니다. 부채 없애고 금액은 1,200만 원. 그리고 이제 다 주는 게 아니라 뭘 띄워놓잖아. 원천징수 132만 원은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가면 되겠죠. 대변에 보통예금 나머지 10680. 퇴사가 일어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조회해서 먼저 갖다 쓴다. 10번 공장직원 홍길동이 퇴사합니다. 퇴직금은 350만 원. 퇴직소득세 이거 다 예수금이겠죠. 지방소득세도 예수금. 자, 현금 줍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개정 잔액이 250밖에 없습니다. 줘야 될 퇴직금은 300인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조금밖에 없네요. 다 갖다 써요. 차변에 퇴직급여 공장이죠. 500번대에 아니 충당부채를 갖다 써야지. 퇴직급여 충당부채 250 갖다 쓰고 자, 그 다음에 부족한 나머지 100 퇴직급여 처리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 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걷어 놓습니다. 예수금으로 4만 4천 원 예수금 만들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대변에 현금.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문제네요. 자, 당사는 일반기업 폐계 기준에 의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그리고 단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전에 잔액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말에 설정 충당부채가 지금 남아있는 게 이만큼 있잖아요. 대손 충당금처럼. 기말 현재 퇴직 전 임직원이 나가면 줘야 될 것이 영업부가 이만큼, 제조부가 이만큼인데 이미 설정하고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뺀 금액, 여기서 이걸 뺀 금액을 추가로 설정하시면 돼요. 뭐하고 똑같아요.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이게 이제 매출 채권의 뭐 1%인 금액 이거 똑같은 거지. 몇 %인 금액. 근데 충당금이 이만큼 남았네? 그럼 나머지만 설정하는 거잖아. 똑같아. 그래서 영업부와 생산직에 추가 설정해야 될 금액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처리하시고 800번대의 퇴직급여 예외 금액은 얼마냐? 3, 4, 5, 6, 7 400만 원 추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제조부는 500번대의 퇴직급여 9, 7, 8, 9 200만 원 추가로 설정하고 묶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부족한 만큼. 그 다음에 12번. 자, 결산 시 다음과 같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합니다. 붕괴는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인데 이거를 계정으로 알려주니까 계정을 잘 모르시는 분은 또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부채죠. 부채는
작년도에 부채가 여기서 넘어왔어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작년에 이만큼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지금 이쪽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퇴사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갖다 썼어요. 그래서 얼마를 설정을 해야 퇴직급여 충당 부채니까 이쪽에 얼마를 설정해서 내년으로 2천이 넘어가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설정하는 금액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2,800이면 여기도 2,800이 돼야 돼요. 그럼 나머지 추가로 설정해야 될 금액은 1,3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1,500이 있었는데 800을 갖다 썼어. 그럼 얼마 남았냐? 5, 6, 7, 700 남았어. 얼마를 더 설정을 해야 2천만 원이 내년으로 넘어가겠느냐? 얼마냐? 1,300이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 양쪽 차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1,300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할게요. 대변에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1,300, 차변에 퇴직급여,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800번대의 퇴직급여. 차변을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되셨죠? 그 분계를 보면 대손 충당금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항목이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진짜 부채야. 진짜로 대손이 일어나면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 보고 충당금 없으면 상각비. 예, 퇴사가 일어나서 충당금 있으면 충당금 없으면 퇴직급여. 이렇게 처리하는 회계 처리는 똑같다. 성격은 다르지만 방식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1,300 처리하시고 상단에 닫기 누를게요.